자,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 중위 소득이라면 전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속하는 사람의 이 소득의 50% 미만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 부분이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상대적 빈곤율이 16.7%로 나와서 OECD 국가의 4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대적 빈곤율이 4위라고 하면요. 이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빈곤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서 필요한 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는 않죠. 먹는 거는 먹고 입는 거는 입고 죽어도 있지만 죽어도 뭐 월세든 이런 상황이고 그 먹는 것도 먹지만은 좋은 걸 먹지 못하고 외식을 먹지 못하고 옷도 싼 옷을 입고 사는 이런 수준이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인구 5,200만의 16.7%면 한국 인구의 850만 명 가량이 지금 상대적 빈곤을 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 4위를 했다. 이 4위는요. 좋은 4위가 아니라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OECD 중에 코스타리카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고 한국이 4등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6명 중에 1명이 상대적 빈곤이죠. 16.7%면 그렇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위소득 50%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냐? 2인 가구로 치면 중위소득 50%면 중위소득의 절반인 것은 2인 가구에서는 154만원, 4인 가구에서는 244만원 정도가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1인 가구일 때는 9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상대적 빈곤율이 20.5, 미국이 17.8, 이스라엘이 16.9예요. 자, 우리가 16.7이니까 거의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하고 비슷한 이익권이라 봐야 돼요. OECD 평균은 11.1%로 우리가 평균보다 5.6%가 높았고 일본이 15.7,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4.2, 영국이 12.4, 캐나다가 11.6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북유럽이라고 부르는 핀란드 6.5, 덴마크 6.1, 아이슬란드 4.9. 그래서 흔히 북유럽이 잘 사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최근에 급격한 고령화로 해석이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 15.7의 3배나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가운데 노후를 준비한 비율이 33%, 즉 3명 중에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오징어 게임 돌풍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 그리고 세계에서 다 이걸 가지고 열광한 것, 이런 것들과 이 상대적 빈곤율이 맞물린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고 하면서 기생충도 그렇고 한국을 세계에 드러낸 많은 작품들이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 작품 오징어 게임 속에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 해도 끝없는 빚에 실달려온
한국 사람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라는 부분은 겉으로는 고용률이 높은 것처럼 나오고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 사실상 일자리 같지도 않은 일자리,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서 통계에 강요한 일자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고령화 이꼴 한국에는 빈곤율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제를 계속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고 극빈층들이 더 손해를 볼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을 저렇게 폭등시키면 결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대적 빈곤율이 16.7%, 즉 850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이 통계를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의 그 2배 정도인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저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지금 상당수가 빈곤층에 가까운데 저는 상대적 빈곤율이 16.7%라고 해서 그것도 노인 탓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것이 진정으로 맞는 통계인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요. 홍준표 후보가 경제정책을 지금 경선 앞두고 발표했습니다. 그 경제정책에 보면 공매도 폐지, 이건 우리도 찬성하는 거예요. 자,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옵션이 좀 있어야지 그냥 법인세율만 인하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법인세율 인하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100조 원 펀드 조성 이런 거는 황당한 소리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고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급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토지 임대부 쿼터 주택, 서울 용적률 1500% 향상, 종부세 폐지,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1주택자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매각, 신규 주택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취득세 일부 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6%만 웃었다. 30대 울리는 특별 공급 해가지고 정부가 30대의 특공 청약 당첨률이 그렇게 청년들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했는데 8.6%밖에 안 된다. 10명 중 1명도 당첨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청약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는 10대를 제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가장 많은데 당첨은 어려워 패닉 바잉으로 내몰린다. 오히려 70대 이상이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38.9%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하니 신규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아무 아파트나 패닉 바잉을 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계속 공급하겠다. 저는 국가가요 700만 원에 원가로 건설해서 판매하는 거, 이거 외에 민간에게 용적률 올려주고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두고요 국가가 하는 부분에만 용적률을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내용에 보면 서울 아파트의 10월 평균 가격이에요. 12억이에요. 문가리가 들어섰을 때 2017년 5월에 6억 708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자, 10월 평균 아파트가 12억 1639만 원. 정확하게 지금 2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서울 강북에서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10억 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이 지난해 9월에 10억을 돌파했고 또 7개월 만인 올해 4월에 11억을 돌파하더니 6개월 만에 또 1억이 더 올라서 12억을 돌파했고 서울 강북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 7천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9억 7,025만 원이라요. 한강 이남 강남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4억 4,865만 원, 14억 5천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멀어졌다. 서울 시내의 평균 아파트를 사는데 그 가격이 12억 1,639만 원. 여러분 12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지금 공동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출구가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공동파멸을 하자라고 하는 게 불공정 번영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번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동파멸하자. 사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로 크게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문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기껏해야 용적률 1500% 민간 공급 확대를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천년 만년 민간 공급 이렇게 비싼 아파트 확대해봤자 집값만 올라가고 다반 놉니다. 혁명 20일에 국가적 700만 원 아파트 원가 판매가 답입니다.